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매일 사설, 매일 칼럼을 진행하고 있는 허니국어TV 이동헌 선생입니다. 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매일 사설 세 번째 아동학대, 땜질 대응으론 정인이 죽음 반복된다 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아동이라고 할 때 정확히 아동의 법적인 나이를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보통 우리가 유치원 혹은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을 아동이라고 하는데 아동복지법상 여러분 깜짝 놀라셨는데요.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18세 미만은 다 아동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네, 범위가 굉장히 넓겠네요. 여러분 학대라는 말 뜻 정확히 한번 알아볼까요? 학대라는 말은 몹시 괴롭히거나 가혹하게 대우함이고요. 그러니까 아동을 몹시 괴롭히거나 가혹하게 대우했다라는 게 아동 학대입니다. 땜질 대응이다라는 말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대충 대응했다. 우리가 임시 방편이다. 임시 방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정인이라는 여자 아이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죠. 네, 그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선생님은 어떤 쌤의 개인의 어떤 감정을 드러내기보다는 어디까지나 객관적으로 글의 내용을 파악하고 어휘와 관련된 배경 지식을 쌤이 전달하겠습니다. 네, 양부모의 잔혹한 학대로 16개월의 짧은 생을 마친 정인이의 죽음으로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여러분 여기서 양부모라는 말은 입양한 부모를 양부모라고 하는데요. 한 가지만 여러분 조심할 게 뭐냐면 모든 입양 아동의 모든 그 양부모가 잘못은 아닙니다. 네, 우리가 입양이라는 거는 굉장히 사회적으로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지만 이거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입양에 대해 이번 일을 계기로 너무 선입견을 갖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같이 고민해 보세요. 지난해 10월 처음 알려진 이 사건은 지난 2일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학대의 참상과 끔찍한 일과 경찰의 안이한 대처, 안이한은 너무 쉽게 대처했다는 것입니다. 공분이 확산됐다. 공분은 모두의 분노입니다. 모두에게 분노. 좀 문맥적으로 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전적으로 의미를 말해야 되는 단어도 있지만 문맥적으로 이렇게 쌤이 문맥적 의미로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메모하시길 바랍니다. 확산됐다, 퍼졌다. 학대 가해자인 양부모 재판을 맡은 서울 남부지방법원에는 이 사건과 관련한 엄히 처벌한다 뜻입니다. 엄하게 처벌. 아이고 너무 글씨 작아서 다시 쓸게요. 엄벌은 엄하게 처벌. 탄원서란 말은 엄하게 처벌해 주세요 라는 얘기입니다.
진정서가 5일 정오 기준으로 2021년 1월 5일을 말하는 겁니다. 정오 기준으로 550건 이상 접수됐고, 정의나 미안해 해시태그 운동,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등도 속속 올라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정의 사건 관련 법안을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 글을 공부하게 되는 1월 13일이죠. 처리가 되었습니다. 방송을 통해 드러난 양부모 학대의 극악함은 화면에 시선을 계속 두기가 고통스러울 만큼 충격적이었다. 국민들을 더욱 분노하게 만든 건 경찰에 3차례나 신고가 됐는데도 아이를 구출하지 못한 관련자들의 무책임과 시스템의 마비였다. 여러분,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도 모든 경찰관과 잘못한 일처리를 잘못한 경찰관과는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3번이나 신고가 됐는데도 왜 경찰은 구출하지 못했을까? 왜 그렇게 많이 있었는데도 왜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까? 마비라는 말은 제대로 시스템이 작동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생님이 어느 한 신문 기사를 살펴봤는데요. 경찰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가해 부모와 학대를 받은 아동을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나중에 불이익이 다시 쓸게요. 불이익을이라고 바꿀게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언론 보도에 의한 거기 때문에 쌤이 조금 더 확인해 봐야 되긴 하겠지만, 경찰이 적극적으로 학대 의심을 받는 아동을 가해 부모와 분리해서 아이를 시설로 이제 옮기면 그 가해 부모가 이걸 막 신고하고 고소하고 그렇게 해서 경찰관만 굉장히 고통을 당한다고 합니다. 그런 거를 이제 알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아이에게 대응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겠죠. 왜냐면 두려울 수 있으니까요. 계속 고소고발 당하니까. 그래서 경찰관 분들도 그런 어떤 그 학대당하는 아동은 불쌍하지만 또 그런 일이 불이익 당하니까. 그래서 이런 불이익 당하지 않게끔 제도가 다시 정비되고 개선되면 경찰관들도, 우리나라 공무원님들 얼마나 사명감이 투철하십니까? 소방관 아저씨들 대단하시죠? 경찰관분들도 그러실 겁니다. 누가 그 어린아이가 죽어가는데 그거를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러지 못하게끔 그분들이 정말로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게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이는 비단 정인이 사건에만 해당하지 않는다. 지난해 6월 보호자의 학대로 여행 가방 속에서 숨진 39살 어린이도 경찰에 신고가 됐지만 형식적인 조사만 받은 뒤 집으로 돌아간 지 한 달 만에 참변을 당했다. 네. 아동학대 사망 사건으로 사회가 떠들썩해질 때마다 정부는 아동학대 방지 대책을 내놨다. 2013년, 7년 전이네요. 울산 서현이 구타는 이제 주먹으로 맞은 거죠. 사망 사건 때도 2015년 인천 초등생 감금 학대 사건 때도 17년 고준희양 학대 치사 안매장 사건 때도 정부는 각종 방지책과 개선책을 쏟아냈다. 하지만 그때마다 땜질식으로 내놓은 땜질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닙니다.
근본 대책이 아닌 내놓은 대책들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아예 문서로만 남은 내용도 허다하다, 많다. 그 결과 아동학대 사례 건수는 해마다 늘어 2019년 한 해에만 3만 건입니다. 통계에 잡힌 학대아동 사망 어린이만 42명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5일 긴급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아동학대 가해자의 양형 기준 상향 요청. 양형 기준은 징역형을 받으면 그 지금 뭐 1년인 거를 뭐 더 많이 뭐 5년이라든가 10년이라든가 더 무겁게 처벌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입양 절차를 강화하고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확대하고 보호시설 확충하고 경찰청에 아동학대 총괄 부서를 신설하는 등의 대책을 내놨다. 그동안 대책이 없어서 수많은 아이들이 학대당하고 목숨을 잃은 게 아니라는 걸 정부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아이 한 명을 안전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부모와 가족뿐 아니라 정부와 지역사회 모두가 직접적인 책임자라는 인식이 뿌리내리고 행동으로 옮겨져야만 한다. 그래야 더 이상 이런 참담한 비극이 반복되는 걸 막을 수 있다. 네, 여러분 기억해야 할 문장과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아동은 파란색으로 바꾸겠습니다. 모든 아동은 학대받아서는 안 된다. 학대받아서는 안 된다. 가해자에 대한 가해자 엄벌과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 기억해야 할 이름 정인이, 서연이, 준희, 그리고 3만 건, 그리고 42명 돌아가신 어린 영혼들이지요. 네, 선생님도 학생 여러분들께 조금 더 조심스럽게 인간적으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더 가르치겠습니다. 선생님도 더 성찰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